트럼프 시위대가 연방국회의사당을 점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원 합동의회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절차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조금 전 합동의회는 재개됐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와 지도층 인사들은 워싱턴 폭동 사태의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서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초박빙의 우세여서 공화당 후보들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A경찰국 서열 2위인 수석부국장에 도미닉 최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최 수석부국장은 한인사회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내일 마감됩니다. 일반 한인들의 적극적인 서명 동참이 시의원들까지 폐쇄에 반대한다는 확답을 받아냈다는 평가입니다. 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경찰국인 LA 경찰국 수석부국장에 한인 도미닉 최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경찰국 내의 서열이 경찰국장 다음인 최상위 고위직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다 이런 일이 다 벌어졌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이 트럼프 시위대에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확정 절차도 돌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현재 워싱턴에는 통금이 발령됐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공식 확정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선 불복 집회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 뒤로 보이는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회 난입 과정에서 경찰 바리케이트가 부서졌고 최루가스가 발포되면서 일촉즉발 긴장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워낙 많은 시위대가 밀어 닥치면서 결국 이들의 의사당 내부 진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의사당은 봉쇄된 상태고요. 의사당에 대한 폭과 협박까지 접수된 상태라 의원들은 대피처로 모두 피신한 상태입니다. 의사당 내부에서는 경호원들이 총을 겨누는 장면까지 포착됐는데 결국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위대는 결국 의장석까지 점거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발령됐고요. 제 머리 위로는 지금 헬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이 이곳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물어보니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오늘 시위가 가장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대선 불복 시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 결과에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You don't concede when there's theft involved. Our country has had enough.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헌법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지자들이 물리력으로 절차를 중단시킨 건 미국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시위는 반란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워싱턴 일대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접어들어 이 혼란 상태가 정리된 이후에나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폭도들의 의사당 점령 사태는 주방위군이 출동한 뒤에야 진정됐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까지 이번 사태를 워싱턴에서 벌어진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령 기자입니다. 시위대는 의사당 문을 부시고 경호원들은 총을 겨누고 오늘 연방의회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내 폭동으로 돌변하며 의사당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증회의를 진행하던 의원들은 긴급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결국 주방위군이 배치됐고 긴급 통행금지령까지 발동돼서야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반발한 일부 시위대는 체포됐습니다. 또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시쯤 중단됐던 인증회의는 무려 7시간이 지난 밤 8시가 돼서야 재개됐습니다. We will not be kept out of this chamber by thugs, mobs, or threats. We will not bow to lawlessness or intimidation.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불복 주장을 계속 펼치는 등 폭력 사태를 진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류 언론들은 쿠데타와 폭동을 환기시키는 민주주의 수치의 날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까지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오늘 연방의회 폭동 사태를 지켜본 한인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끝까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추종 세력을 자극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멘탈리티로 나가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DC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고요.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기 내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미국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Violence, racism, prejudice 이런 게 너무나 심각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인 공화당 인사들마저 트럼프 대통령과 극우 세력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선거에 불복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들이 다 지켜나가야 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주로 한 이런 극우 보수 세력들이 민주주의 절차나 이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사회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코로나 사태라는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들과 외교장관들까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일부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전 세계도 워싱턴 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미 의사당에서 수치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며 평화스럽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지스탱 트루 캐나다 총리도 심각한 불안과 슬픔을 느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민주적인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뜻과 선거는 존중해야 한다는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부 장관은 촉구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우려하는 볼칸 보스키르 유엔 총회 의장, 유엔 주재국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조지아주에서 실시된 연방 상원 결선 투표 개표 소식 전하겠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됐던 초박빙의 득표 상황이 결국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상원에서 두 자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연방 상원 주도권도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서 두 석 모두 승리하며 연방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고 연방하원 다수당을 유지한 데 이어 상원마저 장악한 겁니다. CNN 등 주류 언론들은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공화당 데이비 퍼듀 상원의원에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소프 후보는 98% 개표가 완료된 현재 50.4%의 득표율로
퍼듀 의원을 3만 5천 표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박빙의 차이지만 득표율 차이가 0.5%를 넘어서면 주법상 재검표도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는 공화당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에게 승리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결선 투표에서 2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연방상원 의석수는 50대 50으로 동률이 됐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 정책 뒤집기를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각종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레스큐 캘리포니아 측은 뉴섬 주지사 소환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큐 캘리포니아는 오는 3월 말까지는 소환 요구에 필요한 180만 명을 넘어선 200만 명의 서명을 받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절차에 이은 소환 투표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코로나 행정명령을 남용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경찰국 비서실장, 별 2개의 부국장이 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도미니크 최 비서실장이 한 계급 더 올라갔습니다. 경찰국 내 2번째 서열인 별 3개의 수석 부국장이 됐습니다. 최 부국장은 한인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을 특별히 전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LA 경찰국 서열 2위인 수석 부국장에 임명된 도미닉 최 비서실장. 가장 먼저 한인사회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승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수석 부국장으로서 LA 경찰국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목소리도 적극 대변하겠다는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I truly appreciate the support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well as the other communities that I've dealt with have given not only me personally but also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최 수석 부국장은 별 3개인 경찰국 내 최상위 계급으로 진급했습니다. 9,800여 명의 경찰들 중 수석 부국장직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인뿐만 아니라 아시안으로서도 처음으로 임명된 수석 부국장입니다. 한인 단체들도 최 수석 부국장의 승진을 계기로 경찰국과 한인사회 간에 보다 긴밀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하고 소통이 조금 더 유난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최 수석 부국장님이 한인사회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제 보고를 또 받으실 거고. 최근 경찰국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커뮤니티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고맙다며 경찰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의 뜻도 나타냈습니다. Especially in times such as this where our budgets are significant and there's lots of talks about defunding the police, I truly appreciate the public outcry and the support to help or support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do their job in keeping the community safe. 최 수석 부국장은 인사와 예산은 물론 LA 경찰국 내 모든 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서명 캠페인이 내일이면 마감됩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결국 LA 시의원들의 확답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의원들은 경찰서를 폐쇄하는 계획도 가능성도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마감되는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청원운동. 이번 청원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9,5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한인들의 서명운동 동참이 LA시 의원들의 확답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시 의원들은 올림픽 경찰서를 폐쇄하는 계획 또는 가능성이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2만 명의 우리 커뮤니티 분들이 진짜 힘을 합해서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저희 올림픽 경찰서가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거론이 되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오는 금요일 비데이는 서한과 함께 청원서를 마이크 무어 LAPD 경찰국장과 에릭 카스테 LA시장 그리고 LA시 의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커뮤니티 멤버들이 경찰서 없애는 걸 갖다가 반대하고 경찰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저희 뜻을 이제 전달을 해야죠. 중국과 태국 그리고 방글라데시 등 타 커뮤니티에서도 올림픽 경찰서 지키기 운동에 동참해 큰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별도의 코로나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400만 명에게는 $600를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별도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1인당 $600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총 연소득이 $30,000 이하여야 하며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온 납세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는 총 $2억 4천만 달러로 대략 4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주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끼니를 걱정하는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양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입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직접 지원금 외에도 지난해 통과시켰던 렌트비 유예안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렌트비의 최소 25%만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건물주들을 위한 지원안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안은 지난해 말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2억 6천만 달러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오는 금요일 상세한 부양책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는 29,892명이, LA 카운티 지역에서는 모두 11,8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연휴 기간 동안 감염된 확진자가 증가하기 이전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한국 정부.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 상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방역당국은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인 접종 계획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2월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힌 백신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제품입니다.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을 물었더니 모더나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백신 원료 생산 공정을 만드는데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혀왔습니다. 백신 전문위원회 한 위원은 모더나의 올해 생산 물량은 유럽의 론자사가 독점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빠른 국내 보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이자도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의료진 교육과 유통 과정, 즉 콜드체인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데에는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백신 전문위원은 외국 백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할 항목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조만간 완료돼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화이자 모더나 제품을 이미 자국으로 들여온 일본도 승인 항목들을 만들지 못해 접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백신 전문위원회에서 안전성 등 승인 항목들이 결정되면 약물 시험 등 심사 과정 자체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당대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제8차 당대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 목표에 상당히 미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에 북한의 8차 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어제 시작된 당대회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7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당대회를 소집한 것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이라면서도 그동안의 경제 성과가 미진함을 시인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경제개발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하다며 실용적 태도를 보였지만 극복 방법으로는 여전히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현존하는 첩첩난간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수는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영역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나흘 정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당대회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침묵해온 북한이 새로운 대미 정책 기조와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통일 위협과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고 당 사업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이인자 김여정에게 정치국 후보위원보다 높은 당내 지위가 부여될지,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세대 교체와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이 어떻게 제시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한인연방 하원 의원인 미셸 박스틸 의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로고와 브랜드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모든 브랜드 자산의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 내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클리 모빌리티 기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명은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슬로건은 Movement That Inspires로 변경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 장학재단이 2021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호프 장학재단은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GPA가 최소 3.0 이상 또는 GED를 취득한 2년 또는 2년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에나파크시가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시니어 센터에서 코로나 검사를 제공합니다. 시정부는 360 클리닉과 오렌지 카운티 정부와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동식 검사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백신 접종 속도를 내기 위해 보로마다 백신 접종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빌드 블라지오 시장은 5개 보로에 각각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주말까지 2곳, 수주내로 5곳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샌디에고와 센티시의 경계 지역에서 최근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가 발견됐습니다. 카운티 보건환경국은 야생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의 노출되진 않지만 감염되면 백신이나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란 기업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또다시 단행했습니다. 공유된 한국 선박 협상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잠시 뒤에 보다 더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돈줄을 조이기 위한 경제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이란 기업 1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억류된 선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란의 철강과 금속업체 12곳 등 이란의 업체들은 물론 철강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 한 곳까지 모두 17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이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대량 살상 무기에 계속 매달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권에 유입되는 수익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의 주 수익원 중 하나인 철강 분야를 봉쇄해 자금줄을 죄겠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권 4개 국가가 미국의 중재로 카타르와 3년 넘게 끊겼던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란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퇴임을 불과 보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아무 논의 없이 추가 제재를 강행하는 것이 이란을 자극해 또 다른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he president could be thinking about saddling President-elect Biden with some kind of military operation on his way out. That Donald Trump isn't much of a deep thinker about these issues.
당장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과거의 실수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란이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추가 제재로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나포 선박 관련된 우리 정부의 협상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이란 정부 내에는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외교부 중동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실무대표단이 내일 새벽 0시 35분 이란으로 출발합니다. 대표단의 목표는 우리 국민 5명 등 억류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입니다. 대표단은 현재 도착하는 대로 이란 외교부 등과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란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해양 오염 피해를 반박할 법률 자료도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오는 10일 이란으로 출국하는 최종건 외교 1차관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란의 억류 속내로 꼽히는 7조 원 넘는 원유 수출 대금 문제는 분리 대응하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증거를 제시해라, 법률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득에 갈 문제이고. 이란은 우리 정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적 방문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케미오 선사 측이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주고받는 이메일도 이란 정부가 사실상 차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적으로 사태를 풀겠다는 어제 주한 이란 대사 설명과는 다른 입장인데 선박을 납포한 혁명수비대 등 강경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란 국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나오면서 이란 내에서는 이 급진적인 반미 강경파들이 득세를 했고 온건 개혁파들은 설 자리를 많이 잃었죠. 현재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과 함께 협상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끌어올리고 있는 한국의 자산 시장. 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호 기자입니다. 저는 한국 시장에 고무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퇴직연금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퇴직연금이 아직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주가는 이제 실적으로 귀결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2017년도에 2,600선을 기록을 했을 때 코스피 연간 순이익이 이제 143조 원 정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 아마 150조 원 이상으로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 3,000연 레벨도 아마 익숙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버블이라고 우려는 좀 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상반기 내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수출 증가율이 기저효과 때문에 좀 둔화가 되면 그때 이제 매물이 좀 출해질 수 있으니 하반기부터는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요인은 저는 미국에서 오리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관찰해야 되고요.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선택일 것 같고, 어떤 기대감에 의한 올라가는 중소형주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위주로 좀 압축을 하는 게 올해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한두 번은 돈 따서 있죠. 근데 결국은 다 잃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못 벌어요. 그거는 진리예요. 결혼하면 1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또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 대출금을 전액 탕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의 창원시가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윤혜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 드림론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혼 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한 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두 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 원금의 30%를 탕감합니다.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전액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각종 지원 혜택은 많았지만 1억 원 지원이라는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곳은 창원시가 처음입니다. 일회성 지원으로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그런 결혼 출산 장려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외에도 앞으로 2025년까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고 창원 주소를 갖는 노동자와 대학생에게 주거비도 대폭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조건은 아직 진행 단계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사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례시 지정 조건이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창원시의 경우 조만간 이 100만 명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 체계도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첫 감소를 기록한 만큼 이번 파격적 지원이 효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에 조정이 울렸습니다. 시위들을 선동한 사람이 바로 현직 대통령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가를 분열시켰습니다. 헌법도 대법원의 판결도 모두 무시합니다. 폭도들에 점령당한 국회의사당 반란입니다. 이게 미국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만 묻습니다. 오늘 벌어진 폭동이 당신이 꿈꾸었던 미국이었습니까? 이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